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파리올림픽 얘기인가요? 파리올림픽 이야기입니다. 파리올림픽 과연 예상대로 그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네네. 에어컨도 없이 얼마나 불편할까 뭐 이런 기사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에어컨 얘기 어제 게시판에 PD님 나가시고 나서 4부, 5부에 계속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의 기후 어제 들어보셨던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문명의 전환 시대에 맞는 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에어컨을 없어? 그러면은 푹푹 찌겠네. 그러니까 마치 에어컨이 유일한 냉방 장치인 것처럼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은 없지만 세느강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한 자연 냉방 시스템이다. 또 단열재를 활용해서 이제 제로 에너지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이제 뭐 43도 되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라는 건데 서령님이 어제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아, 파리는 날씨가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네. 유럽의 어떤 여름은 좀 다르다라는 거고 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파리 직접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제 주로 미국 언론이 43도까지 오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하는데 지난주 일요일에 파리는 비가 와서 저녁에 벽난로를 피웠을 정도로 춥습니다. 아하. 평소보다 많이 올라간 기온인데 최고 기온 24도예요. 아. 프랑스 기상청도 6월 최고 기온을 26도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7월 20일 정도의 날씨가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네. 너무 언론에서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막 하는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최고 찍었잖아요. 35도, 34도 이랬잖아요. 네네. 같은 시간에 파리가 24도입니다. 그러면 밤에는 이게 16도고요. 또 우리처럼 후덥지근하게 습도가 없고 그러면 네. 이게 또 다르겠네요. 날씨가. 물론 이제 7월 20일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두 가지 프레임.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어 불편하겠네. 없으면 안 돼 절대. 네, 에어컨 중심의 네. 어떤 생활 사고 방식하고 마치 어떤 뭐랄까 문명 전환 참 외로운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이제 에어컨 없다라는 게 미리 공지가 됐고 에어컨 대신 이제 지역 냉방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공지가 됐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또 그 컨디션 조절이 필수잖아요. 맞아요. 대비책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대비책을 하고 갑니다. 뭐 휴대용. 예, 에어컨인가요? 휴대용 에어컨부터 뭐 특수 의복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의 관심은 이제 그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예, 에어컨 그것이 없는 과연 여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좀 파리의 실험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네. 자, 두 번째 역시 보이는 라디오의 사진 한 장 그대로 어제와 똑같은 사진 찍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뭐냐면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골판지 침대 시즌2가 등장합니다. 아, 이거 진짜 도쿄올림픽 때 좋은 시도였는데 다 이게 나쁘게만 욕을 했죠. 사진 보시면 역시 이제 고시원 같은 고시원 비슷한 이제 선수촌에 선풍기 하나 덜렁 있고 그 옆에 침대는 골판지 침대래. 지금 파리에서. 이러면 이제 불편한 프레임에 익숙하신 분들은 야 이거 뭐야 이거 올림픽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이렇게 됐죠. 관전 포인트가 이제 골판지 침대인데 아니 도쿄 올림픽 4년 전에 등장했다가 그 욕을 먹고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는데 왜 파리는 이 골판지 침대를 또 들어갈까? 근데 그때 도쿄 때도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 어느 나라 운동선수가 이 생각만큼 안 불편하다. 과도하게 비판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올림픽을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관점으로 빙의를 해서 네. 침대는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침대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올림픽을 하면 패럴림픽까지 길게 잡아도 2달이거든요. 2달 사용하기 위해서 선수촌 그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을 나라는 아무도 없죠. 그렇죠. 당연히 끝나면 아파트로 분양한다. 분양하는. 네. 분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침대까지 분양하나? 그렇죠. 이거 다 쓰레기 되는 거네요. 그럼. 남이 자던 침대인데. 그렇다고 해서 야 여기 미국의 육상 선수가 자던 침대야 그대로 쓰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쓰레기가 되는데 그렇다고 선수들한테 2달 쓴다고 대충 만들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등장한 게 골판지 침대입니다. 도쿄 때도 그랬지만 요번에 등장한 골판지 침대 시즌 2는요. 이 버려지는 어망을 재활용했다 그래요. 어망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다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거를 차지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선에서 버려지는 거 그리고 어망이거든요. 그래서 어망을 이제 재활용했는데 폭 90cm 그리고 길이 210cm가 도쿄올림픽 때 골판지 침대였다면 파리올림픽은 못이나 나사 접착제 없이 더 튼튼하고 조립이 쉽게 했다. 그리고 더 크게 했다. 시즌 2네요. 예, 최대 250kg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후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도는 지구를 위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는 거다 지금.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대중교통인데요. 대중교통. 예, 요것도 프레임이 있어요. 지하철 요금을 2배를 올려? 아이고 이거 바가지네. 뭐 이런 프레임인데 네. 사실 이게 왜 나왔냐면은 교통 분야 탄소 절감을 하려다 보니까 이 올림픽 기간 중 탄소 배출량이 한 40%가 교통 분야래요. 아, 그렇겠네요. 진짜 예. 전 세계에서 몰려와서. 왜냐하면 관람객이 최대한 1,000만 명 정도까지 확 몰리니까 네네. 이분들이 공항에서부터 리무진 타고 오면 버스도 증편해. 맞아요. 그 지하철도 증편해야 증편해. 되고. 그다음에 렌트카부터 막 네. 왔다 갔다 뒤섞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파리올림픽 같은 경우는 전보다 한 200만 톤 정도의 탄소를 더 절감하겠다라는 목표니까 네. 교통 분야는 확실한 전쟁터죠.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우선 대부분의 경기장을 올림픽 선수촌에서 숙소에서 10km 반경에 둔다. 그래서 관중들도 대중교통으로 10km 반경에 다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가까우면 근거리 경기장 전략을 취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굳이 이렇게 차가 필요할 경우에는 전기차를 쓴다. 예, 도요타 같은 경우에 한 2,650대 정도 전기차를 제공할 예정이기도 아, 하고요. 그래요? 우리는 안 가나요? 우린 없나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경기장 부근의 자동차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예 경기장 부근에 사는 파리 시민들한테 아예 공지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하세요. 웬만하면 재택근무하세요. 다니지 마세요. 예, 그리고 차 갖고 다니지 마세요. 아. 그러면서 이제 교통수요 억제책을 펴기도 하고요. 반면 자전거 도로는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오. 그래서 프랑스 교통부가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415km의 자전거 길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파리 12구 베르시 공원에서부터 콩코드 광장 거쳐서 그랭 팔레까지 이어지고 트로카데로 광장, 에펠탑,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주요 공원들을 다 자전거 길을 거치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그래서 프랑스 교통부의 목표는 사상 최초의 자전거 올림픽을 만들겠다. 탄소 절감이 이렇게 되면 정말 획기적이네요. 근데 이런 내용들은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전철 요금 2배 올린 것만 보도가 이게 되는 보도가 건가요? 됩니다. 아. 지하철 요금 인상권 실제로 팩트는 맞아요. 올림픽 네. 기간 중에 이제 파리시를 품고 있는 파리 수도권 일드프랑스라고 네, 네. 하죠. 우리나라 경기도 이 지역의 파리 수도권이 지하철 요금이 한시적으로 2배 올리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배경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배경까지는 해설이 안 되더라고요. 배경은 뭐냐면 앞서 한 1,000만 명으로 예상되는 방문객을 위해서 네. 거의 전 노선 증편을 해요. 근데 7월 휴가철이에요. 그럼 인건비 부담부터 약 2억 유로, 약 우리 돈 2,8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증편에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는 논의 끝에 이 비용을 파리 지역 주민한테 부담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올려서 이제 외부 관광객들한테 받겠다.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받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한테만 돈을 받냐? 그렇죠. 우리 돈으로 일단 하냐? 파리 시민들은 일단 2배 오른 지하철 요금을 안 물립니다. 왜냐하면 그 월정액 패스를 이미 쓰고 있잖아요. 연 단위로도 쓰고 있으니까 네네. 이분들은 전혀 불편 없이 가요. 그러면 관광객한테 바가지 쓰나? 그러니까.
그게 아닙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독일의 9유로 티켓처럼 월정액 티켓, 일정액 정액 티켓이 등장을 했습니다. 파리 2024 패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걸 사면 이 인터넷으로 지금도 구입할 수 있어요. 외부에서 가는 관람객도 저렴하게 파리 일대, 일드프랑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정액권을 사라. 네, 프랑스 대한민국 대사관의 안내문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가격이 쭉 나와 있는데 하루 16유로, 그러니까 하루로 따지면은 우리 돈으로 한 23,700원이거든요. 네. 하루 티켓을 23,700원. 23,700원짜리로 하루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 공항 리무진을 포함해서 수도권 버스 지하철 무제한 이용이고요. 네. 근데 파리까지 가셔서 하루 쓰실 분은 달랑 하루 있다 올 사람 많지 않죠. 3일간 42유로 62,000원, 5일간 60유로 89,000원, 일주일간 70유로 103,000원. 한마디로 점점, 그러니까 네. 한 일주일 쓰면 한 10만 원, 일주일 10만 원이면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버스, 지하철 뭐든지 네, 공항 리무진 버스까지. 포함해서 오고 가는 공항 리무진 네. 포함해서 요거에 대한 편익은 관람객들이 말씀을 하시겠죠. 요것도 이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슈는 선수촌 음식입니다. 음식이요. 음식이 선수촌 식사가 한 1,300만 회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와. 60%를 채식으로 구성하겠다. 아, 운동 선수들에게 네. 채식으로 하겠다. 예, 이거는 이제 탄소 배출, 육식을 그만큼 줄여서 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목되는 게 식사의 80%를 프랑스산 농산물을 사용하겠다. 이러면은 주변 인근 국가에서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네, 단순히 신토부리 개념이 아니라 네. 푸드 마일리지, 식품의 생산 후 이동 거리를 줄이겠다라는 탄소 발자국을 원칙입니다. 줄이겠다. 네. 그리고 올림픽 전 기간 동안 경기장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기대되네요. 어떻게 운영될지. 그러면 텀블러 없으면 못 들어가나 이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일회용품 보증금 반환 제도. 굳이 이 플라스틱 용기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뭐 100원 냈다가 쓰고 나서 다시 돌릴 때 다시 받고 아하. 뭐 이러는 개념이 동원이 된다라고 하고요. 네. 아마 미디어 센터에서도 좀 다른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전체 탄소 배출량의 한 7%가 디지털 활동에서 나온다 그래요. 네. 웬만하면 더 작은 화면 크기를 사용할 거다. 아. 그래서 주목되는 거는 이 모든 실험이 총량 목표 아래 움직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 우리는 역대 평균 올림픽 탄소 배출량의 절반 넘게 줄이겠다. 이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평균 한 350만 톤 정도 나온다는데 이번에 150만 톤 이내로 줄이겠다. 오유. 그래서 운송 분야 몇 %, 뭐 식사의 몇 %, 태양광 몇 %, 그리고 선수촌 에어컨 안 끄고 이거에 몇 %, 이렇게 할당이 돼서 창의적인 방법이 나온 거예요. 150만 톤 이내로 줄이면 기후위기 시대에 올림픽을 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어쨌든 지금의 언론 환경으로 보면 네. 참담한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일부 있으나 저는 어쨌든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도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박수를 보내고요. 이 중에서 이거는 정말 기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이거 괜찮다라고 성공하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4년 후 다음 올림픽에서 그것이 이어지고 그래서 문명의 전환으로 가는 시험대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해외 뉴스를 우리의 시선으로 노광준 PD였습니다. 오늘 추천하실 거군요. 뭐 파리 노래 한 곡 더 들어야죠. 네. 다니엘 비달이 부릅니다. 레 샹제리제. 예,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